일본은 아직도 말합니다. 기술은 자신들이 위라고. 조선업? 우리가 원조죠. 반도체? 소재 없으면 못 만들죠. 방산? 글쎄요, 아직은 좀. 그런데 이상합니다. 계약서를 보면 한국 이름이 더 자주 보여요. 말은 일본이 했는데 결정은 일본이 안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당시 일본 점유율이 70%에서 90%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산소호흡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조치였습니다. 그때 일본 언론들 반응 기억나시나요? 한국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 3개월도 못 버틴다.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삼성 괜찮을까? SK 하이닉스는 버틸 수 있을까? 우리 반도체 산업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런데 지금 2026년입니다. 5년이 지났어요. 굴복이요?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 영업이익이 90% 급감했습니다. 스텔라 케미파라는 회사인데요. 불화수소 세계 1위 업체였습니다. 막으려던 쪽이 피해를 봤어요. 막히려던 쪽은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조선에서도 방산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본은 1956년부터 조선 세계 1위였습니다. 거의 3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조선 강국 일본이라는 말, 이건 원래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기준 수주 점유율을 보면요. 중국이 71%를 가져갔고 한국이 17%를 가져갔습니다. 일본은요? 5%에서 7% 사이입니다. 30년 1위 하던 나라가 지금 한 자릿수예요. 더 충격적인 건 LNG선입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인데요. 이게 고부가가치 선박의 대표주자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장 비싸고 가장 기술력이 필요하고 가장 돈이 되는 배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이 60%를 가져갔습니다. 중국이 40%를 가져갔고요. 일본은요? 0%입니다. 0%. 2016년 이후로 LNG선 수주가 거의 없어요. 이건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장이 직접 한 말이 있어요. LNG선에서는 이미 승부가 났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졌다고. 그런데 이상하죠. 일본 언론에서는 여전히 일본 조선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기술력이 최고라면서요. 근데 왜 계약서에는 한국 이름만 보일까요? 방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급해졌습니다. 무기가 필요한데 빨리 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재고가 없고 독일은 납기가 느리고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건 마치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3년 뒤에 온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내일 러시아가 넘어올 수도 있는데 3년 뒤에 무기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 폴란드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총 계약 규모가 20조 원이 넘었어요. 단일 국가방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급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 무기는 주문하면 1년 안에 온다. 이겁니다. 전쟁 앞에 놓인 나라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그래서 지금 K9 자주포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독일 자주포 가격의 절반인데 성능은 동등해요. 2025년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이 152억 달러입니다.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요. 마이니치 신문이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방산 수출 실적이 부족하다. 2023년에야 필리핀에 레이더 4대 납품한 게 일본 방산 완제품 첫 수출이었어요. 한국이 20조 원어치 계약할 때 일본은 첫 수출을 축하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반도체 얘기로 돌아올게요. 아까 말한 그 수출 규제, 일본 입장에서는 확실한 카드였던 거예요. 이거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잖아. 어쩔 거야? 그런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부장 대책을 발표했고 삼성과 SK가 국산화 투자를 늘렸어요. 솔브레인이 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뛰어들었고요. 동진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가 규제 전 40%에서 지금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입선도 다변화됐어요. 일본, 중국, 대만, 미국으로 분산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스텔라 케미파요. 불화수소 세계 1위 업체였는데 한국 수출길이 막히니까 영업이익이 90% 급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2024년에 뭐라고 썼냐면요. 수출 규제 해제 1년, 일본 기업의 한국 시장 점유율 회복이 쉽지 않다. 당연하죠. 한번 믿음이 깨지면 다시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또 막을지 모르니까요. 잠깐 여기서 한 발 떨어져서 보겠습니다. 조선업 LNG선 점유율 한국 60%, 일본 0%. 일본 정부도 승부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방산 한국 152억 달러 수출, 세계 10위. 일본은 수출 실적이 부족하다. 반도체 일본이 막았는데 일본이 피해봤어요. 한국은 국산화 성공했고요. 이쯤 되면요. 결과보다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일본 언론 보면 아직도 그래요. 일본 기술력은 세계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 소재 없으면 못 만든다. 근데 계약서에는 한국 이름이 찍혀 있어요. 폴란드도 루마니아도 사우디도 한국이랑 계약했습니다. 말은 일본이 하는데 돈은 한국이 받고 있어요. 이건 솔직히 화가 납니다. 숫자가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네 정부가 인정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요? 대체 뭘 더 보여줘야 합니까?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인정받으려고 이 길을 온 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에 포항제철 지을 때 일본이 기술 이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에 반도체 시작할 때 후발주자가 무슨 반도체냐 했어요.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1위가 한국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도 작고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그 조그만 나라도 반으로 갈라져 있는 데다 불과 70년 전에는 폐허나 다름없던 나라가 지금 반도체도 1등, 조선도 1등, 방산도 10위권, 가전제품도 1등, K-팝도 1등,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맨날 1등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저도 말하면서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저 여기는 한국이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라는 대답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려고 만든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와버렸어요. 대단하다는 말이 과하지도 않은 위치까지. 그래서 2026년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일본 허락받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세계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